우리가 건강 주제로 수업을 한 1년 하잖아. 의학에 관련된 주제라고 하지. 근데 의학에 관련된 주제를 우리가 연구하거나 뭐 약을 개발하거나 이럴 때 정말 중요한 게 실험이거든. 근데 사람한테 바로 실험할 수 없잖아. 그래서 원래는 동물을 대상으로 실험을 하는 거가 일반적이었어. 요새는 이게 쉽지는 않거든요. 요새는 이게 금지된 나라도 많고. 근데 어쨌든 이런 주제로 우리가 건강에 대한 거에 관심을 가지고 살려면 의학, 그러니까 뭐 병원도 다니고 치료도 받고 약도 먹고 해야 되잖아. 그걸 어떻게 우리가 하게 됐는지 다뤄볼 건데, 오늘 유진이 친구가 상어회부를 해본다고 해서 그거를 선생님도 좀 준비를 하다가 여러분들한테도 알려주면 좋을 것 같아서 오늘 주제를 마련해 봤어요. 자, 옛날에 여기 안 들은 친구들도 지금 많지만 사람 인체에 대한 해부학에 대한 이론을 할 때 우리가 전신해부학도 했었고, 또 여기 머리 부분만한 해부학 이름이 부경부 해부학이라고 있어. 그래서 치과에서는 전신해부학도 배우는데 주로 우리가 여기를 하잖아, 치과에서는. 그래서 머리랑 목 부분까지 한다 그래서 두경부 해부학, 우리말로는 머리목 해부학이라고 있어. 근데 사람 해부학이 있으면 뭐도 있겠어요? 동물 해부학도 있죠. 근데 동물만 있진 않잖아. 생물에는 뭐가 있죠? 식물 해부학도 있어. 근데 식물도 사실은 살아있는 거지. 그래서 식물을 이렇게 해부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식물 해부학이라고 불러요. 크게는 이렇게 나뉘어져 있지. 여러분들이 글쎄 사람 해부학을 해볼 일은 진짜로 없을 거고, 나중에 의과대학이나 치과대학을 가게 되면은 그때는 해볼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함부로 사람 해부학을 참석해서 보는 것도 사실은 금지되어 있어요. 사람 해부학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거. 과거에는 그냥 동물을 아무 생각 없이 죽이고 해부하고 이용하고 하는 게 좀 일반적이었어. 그게 그렇게 옛날도 아니야. 2000년대 들어와서도 공공연히 동물 실험을 했었고 동물 해부를 했었어요. 근데 요새는 동물이더라 하더라도 함부로 해부를 하는 게 조금은 어려워. 그래서 전문적으로 해부학용 동물을 다루는 곳들에서만 할 수가 있어요. 식물 해부학은 별로 그렇게 부담이 없어. 왜인지 모르겠는데 식물도 생물이지만 해부학을 이렇게 나눠볼 수 있지. 그러면 앞에 사람 해부학도 있고 동물 해부학도 있고 식물 해부학도 있어. 왜 해부학들을 여러 개로 나눠놨을까? 간단하긴 그거야. 사람이 궁금하다고 함부로 사람을 죽여서 해부해볼 수 없잖아. 그래서 사람이랑 비교했을 때 비슷할 것 같은 동물을 해부해보기 시작한 거예요. 비교해본다라고 해서 그걸 비교해부학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 생물의 해부학을 비교하는데, 이게 뭐겠어? 당연히 사람하고 이 동물하고는 같은 것도 있고 비슷한 것도 있고 완전 다르고 차이가 큰 것도 있겠지. 그런 거를 하나하나 비교해봤던 거야. 그래서 비슷한 점과 다른 점을 비교하고, 그래서 해부학하는 것 자체의 이유가 그냥 궁금해서만 해보진 않겠지. 사람이 어디에 병이 걸렸어. 근데 이걸 어떻게 고쳐야 되는지를 알려면 그 병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봐야 되고, 사람 뱃속이 어떤지도 봐야 되고, 사람 머릿속이 어떤지도 봐야 되겠지. 질병의 원인이나 치료 연구 등의 비교 해부학을 많이 이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론이 있어요. 자, 여러분들 진화론이 뭔 줄 알아? 진화가 뭐야? 세대가 지나고 시간이 지날수록 조금 더 나은 존재로 가는 거를 통칭해서 진화라고 할 거야. 근데 이 진화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열심히 운동을 해서 건강해졌어. 그건 진화일까? 그냥 발달이야. 나중에 어른이 돼서 건강해지고 막 튼튼한 몸을 가진 사람이 아이를 낳으면 그 사람이 그 아이가 건강하고 튼튼하냐?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획득형질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그냥 살면서 노력해서 얻은 것들은 유전되지 않지. 그러면 세대가 지나고 세월이 흐른다고 해서 그것들이 진화로 연결되진 않아. 그럼 진화론은 뭐야 도대체? 이건 우리와 다른 존재. 지금 사람이 아니야. 사람은 그냥 사람이야. 여러분들 중에 잘생긴 사람, 못생긴 사람 있다고 해서 잘생긴 사람이 진화한 거 아니지. 키 큰 사람, 키 작은 사람이 있다고 해서 키 큰 사람이 무조건 진화의 결과일까? 사실 이것도 조금 아니야. 사람들 사이에서 진화했냐 안 했냐를 가리는 게 아니라 우리라는 사람, 인류 자체가 어떠한 진화의 한 단계에 있는 거예요. 나랑 얘랑 쟤랑 차이가 날 때 내가 더 잘났으니까 내가 더 쟤보다 진화한 사람이야가 아니라, 인류는 진화의 거대한 흐름 속의 한 부분에 그냥 멈춰 있는 거야. 그러면 인류가 아닌 그 다음 진화된 생명체도 언젠가 나타나겠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보면 여러분들 오스트랄로피테쿠스라고 들어봤어? 네안데르탈인, 호모 에렉투스 뭐 이런 거 들어봤어? 호모 에렉투스가 뭘까? 에렉투스는 두 발로 서 있다는 거. 호모는 사람을 얘기하거든. 직립보행 할 수 있는 두 발로 생활하는 게 우리는 기본이지. 지금 사람이라고 표현하는 우리들도 그전에는 두 발로 이렇게 서서 못 있었던 거예요. 근데 진화를 했어, 어느 순간. 근데 그거는 우리가 정했겠지. 나중에 학자들이 정했겠지. 근데 어느 순간부터 갑자기 얘네가 두 발로 서기 시작하네? 이때부터 두 발로 서는 얘네들을 우리는 호모 에렉투스라고 분류하기 시작했다는 거야. 그러면 그 전에 오스트랄로피테쿠스보다는 얘네가 진화한 거겠지.
거겠지. 그러면 두 발로 서는 것보다 더 진화한 존재는 뭘까? 호모 사피엔스예요. 지금 우리가 호모 사피엔스. 나중에 한 1000년 정도 지나가지고 학자들이 지금 우리를 보면 우리를 호모 사피엔스라고 그냥 뭉뚱그려서 분류하고 있을 거야. 자기들은 더 나은 존재 진화가 됐겠지.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호모 사피엔스 뜻이 뭐예요? 호모 사피엔스 생각하는, 사고력이 있는 존재들. 근데 이게 되게 웃기지. 누구나 생각은 했을 건데 강아지도 생각이 있잖아요. 그죠? 호모 사피엔스들은 내가 가진 지능을 이용해서 사고력으로 무언가를 한 거야. 예를 들면 배고파가지고 얘를 그냥 먹었어. 원시시대에 말이야. 네안데르탈인 불을 발견한 이런 사람들이 막 가다가 배고파가지고 아무거나 먹었어. 그걸 먹고 죽기도 했겠죠. 근데 생각을 하고 사고력이 있으면 이거를 일단 생각해서 먹기도 했는데 뭘 했을까? 얘를 내가 주워서 먹고 싶었을까? 키워서 먹고 싶었어. 그래, 그렇게 발달하는 거야. 그게 호모사피엔스의 특징이라고. 그래서 뭐가 시작됐어? 농경사회가 시작되고 뭐 이렇게 한 거거든? 그런 게 진화예요. 진화라고 하는 건 내가 근육질이 되고 내가 키가 크고 이게 아니라 그렇게 분류되는 게 진화인 거야. 그러면 진화론이 뭐냐면 찰스 다윈이라는 옛날 학자예요. 되게 유명하지? 다윈의 진화론. 이 사람이 진화론이라는 걸 종의 기원이라고 하는 책을 발표하면서 주장을 한 거예요. 여러분들 지동설 들어봤어요? 지구가 움직이냐 하늘이 움직이냐의 싸움이 있었던 시절이에요. 저 때는. 지동설만큼 충격적인 발표였다고 해요. 왜냐면 그때는 지구가 움직인다고 몰랐으니까 사람들. 종의 기원이라는 책이 1859년에 나오면서 우리는 진화의 존재다. 근데 이때는 왜 이게 충격적이었겠어? 맞아요. 이 우리라는 존재가 어디서 왔다고 생각했을까? 그냥 하느님이 창조한 거야. 이때는 종교사회이기 때문에 과학적이지 않잖아. 그러니까 하느님이 창조했다고 믿은 거야. 근데 이 사람이 아니야, 누가 창조를 해? 우리는 진화의 결과물이야 라고 하니까 이때 사회에선 받아들이기가 어렵다. 그래서 여러분들 진화론은 이론이에요. 학문적인 얘기라고. 근데 창조설이야. 창조론이 론이 되려면 그것도 이론이어야 되는데 이론이 어딨어. 우리가 교회 다니는 사람 많지만 여기서 이런 말은 웃기지만 창조론은 이론일 때만 창조론이라는 말을 쓸 수 있는데 과연 진화론과 창조론이 부딪힌 이론일 수 있냐? 아니지 사실. 성경에 있는 말씀이 과학적으로 입증이 되냐? 아니지. 우리는 신앙의 일종으로 성경을 받아들이고 있는 거잖아. 그래서 창조는 창조설이에요. 가설이야. 그냥 그럴 수도 있었겠다라고 일부 사람들이 믿는 거지. 하여튼 이 얘기는 그래요. 하여튼 진화론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동물의 어떤 구조나 해부를 통해서 알게 된 여러 가지 정보를 이용해서 간이든 심장이든이 우리랑 뭐가 다르고 어떻게 이렇게 변해왔구나라는 것들을 비교 연구를 해야 많은 의학 부분에 쓸 수 있어. 동물 실험은요, 과학적인 목적으로 써요. 여러분들 약 먹는 거 어디서 개발해? 동물 실험으로 개발해요. 화장품도 마찬가지예요. 화장품도 동물 실험 또는 동물 원료를 넣는 화장품들도 있었어. 먹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 고양이, 길거리에서 만나는 강아지 고양이로 하는 건 아니에요. 보통은 실험 동물을 따로 키워요. 실험 동물을 대상으로 해서 대량으로 사육을 하는 거야. 이 동물들은 실험만을 위해서 태어나고 실험만을 위해서 쓰임을 당하는 그런 동물이다라는 사육을 따로 해. 그게 가장 윤리적인 문제가 적거든. 아니면 야생에서 포획, 잡는 건데 실험하려고 오늘 동물을 잡으러 갑시다로 잡진 않아요. 야생 포획은 우연찮게 잡힌 것. 예를 들면 상어나 고래가 그래요. 상어나 고래는 일부러 잡진 않아. 상어는 잡으려면 잡겠지. 근데 쓸모가 없어서 안 잡는 건데 고래는 잡는 게 불법이거든요. 국제법상 고래는 잡으면 안 돼. 근데 고래 잡혔다는 뉴스에 나오지. 저기 경상도 가면 고래고기 먹지. 고래는 그물에 우연히 걸려서 올라오면 그거는 소비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야생 포획은 억지로 잡아와서 하는 게 아니라 우연찮게 잡힌 동물들을 상대로 해서는 실험을 해도 괜찮아요.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 다음에 근데 그러면 실험을 했어. 약도 넣어보고 주사도 해보고 막 했어. 혹 해부는 이미 죽었지만 그럼 실험한 동물들은 어떻게 돼요? 그냥 안락사 하는 거야. 실험을 했어. 그럼 다시 치료해서 살게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그대로 안락사를 해. 왜 그럴까? 이 아이들 만약에 실험한 다음에 다시 치료해서 잘 살려서 자연으로 놓아줄 수 있잖아. 혹시라도 모를 이종 변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안락사를 시키는 거야. 우리의 실험의 결과가 어떤 식의 결과를 가져올지 우리도 모르거든. 그래서 실험에 알맞은 결과 데이터를 뽑고 나면 이 아이들을 다시 살려서 자연으로 돌아가게 됐을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우선은 포유류가 뭐야? 정확한 표현을 하려면 젖을 먹이는 동물. 아이를 낳는 거랑 마찬가지긴 해요. 아이를 낳는 동물은 젖을 먹이긴 하는데 그러면 알을 낳는 건 아이를 낳는 거야 아니야? 그러니까 새끼를 낳는다고 표현해보자. 새끼. 물이 없으면 살 수 없는 동물은 원래 뭐예요? 어류지. 양서류는 뭐야? 물이 필수적이긴 하지만 물이 없어도 살 수는 있어. 그래서 진화론에 의하면 어류에서 양서류로, 양서류에서 파충류로 진화했다고 보는 이론도 있어요. 그러기도 해. 파충류가 조류로 진화한 거다라는 설도 있습니다. 향어야.
이 부분은 유진이가 상호회부를 해보고 싶다고 하길래 여러분들한테도 같이 소개를 좀 해주면 어떨까 해서 조금 더 넣어봤어요. 여러분들 상어다라고 하면 다 이런 이미지 생각하죠. 내가 상어는 옛날에 얘기를 했었는데 상어가 치과에서 관심이 있는 이유가 뭐였었어? 계속 이빨이 나오지. 이거는 상어 중에서 여러분들 그 조스란 영화 알아요? 엄청 옛날에 나온 영화야. 실제로는 그게 백상아리지. 식인상어라고들 불렸던 백상아리가 사람을 막 공격하는 그런 영화인데 얘가 걔야. 무서운 애지 얘는. 근데 상어는 얘가 되게 극소수고 되게 귀여운 상어들이 되게 많아. 여러분들 아쿠아리움 같은 데 가면 상어 되게 많아. 대부분 귀여워 상어들은. 이거는 상어의 구조야. 근데 상어는 되게 재미있는 게 있다? 지느러미는 실제로 막 이렇게 움직이는 데 필요하겠지? 꼬리 지느러미가 힘을 주는 데 필요하겠지? 등 지느러미가 선생님이 알기로는 등 지느러미가 방향이었나? 하여튼 그래. 그리고 가슴 지느러미가 평형이고 하여튼 뭐 그래. 어류는 잘 모르겠어. 어쨌든. 근데 아가미는 숨 쉬는 데 필요할 거고. 그치?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 맞아요. 아무리 지느러미가 있다고 해도 지느러미만으로 운동을 모두 하지는 않아. 물고기는 물에서 떴다가 가라앉았다를 하려면 몸속에 있는 불에라고 하는 주머니 거기에 공기를 많이 넣었다가 공기를 뺐다가 하면서 부력을 조절하는. 근데 상어는 불에가 없어요. 왜 없을까? 왜 없는지 나도 모르지. 그럼 불에가 없으면 얘는 어떻게? 맞아요. 정답이에요. 상어는 보통의 뭐 물고기들이랑 비교했을 때 간의 크기가 엄청나게 커. 근데 간에 기름기가 엄청. 선생님 어릴 때는 영양제로 많이 유행하던 쿠알렌이라고 있어요. 그게 상어 간에 있는 기름이야. 근데 기름은 물에 있으면 어떻게 돼? 뜨지. 그래서 상어는 간에 있는 기름을 이용해서 물에 뜰 수 있어. 신기하지? 이렇게 보면 이게 간이야. 이게 빨간 전체가 간이 제일 커. 상어는 어류들 중에서 연골 어류라고 불러요. 연골 어류의 반대는 경골 어류거든요. 경골 어류는 뼈가 단단하다는 거고. 그럼 연골 어류는 뼈가 말랑말랑해서 몸이 가볍고 빨리 움직이겠지. 빨리 움직이는 게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길이래. 상어는 먹이를 찾는 센서가 몸에 있대. 물고기는 몸 옆에 줄이 하나가 있어. 상어도 물이 미세하게 떨리는 거, 어떻게 흘러가는 거 이거를 다 느낀다는 거야. 그러면 저 멀리서 물고기 먹잇감들이 파닥파닥하면 얘가 그걸 느끼고 간다는 거지. 그 다음 상어에만 있는 입이랑 코 주변에 조그만 구멍들이 있는데 이걸 로렌치니 기관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근육이 움직일 때 나오는 미세한 전기 신호가 있어. 우리는 모르지. 그래서 모래 속에 파묻어져 있는 먹잇감도 그걸로 찾을 수가 있대요. 저번에 사람 해부학 머리목 해부학 할 때도 얘기했지만 해부학은 실제로 죽어있는 걸 해부한다고는 하지만 언젠가는 살아있었잖아, 존재는. 그럼 내가 죽은 다음에 내가 나를 해부학에 써주세요 라고 내가 됐든 사람이 됐든 동물이 됐든 그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고 말해서 어떤 생물의 생명을 이용해서 해부학이나 연구에 한다는 거는 물론 굉장히 연구에 필수적이지만 해부학을 할 때는 어떤 동물이든 어떤 생물이든지 간에 해부학이 얼마나 중요하고 해부학이 얼마나 고마운 건지를 항상 생각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 여기 보이는 것 중에 칼인데 여기 칼을 제대로 안 써야 돼. 손 조심하고 앞에서부터 힘 줘서 한 번에 가는 게 아니고 꾹꾹 올려. 다음부터 손 다쳐서 안 돼. 너무 빨리 가면 이거는 안쪽까지 갈라서 가야 돼요. 그렇지. 멈추고 얘랑 멀면 그렇지. 미끄러지면 힘들지. 잡고 그렇지. 기름이 나오지. 이 브레이크는 금방 손상이 되기 때문에 액체를 닦을 수 있는 뭐가 있으면 손에 힘을 줘야지. 팔을 올리는 게 아니고 손만 힘을 줘봐요. 그렇지. 됐지? 자, 보자. 그렇지. 두껍지 피부가. 제일 크게 보이는 장기가 뭐일 거라 그랬어? 간이요. 간이지, 그치. 이거를 수직으로 바닥이랑 꽂는 거야. 그 다음에는
유진이가 보고 싶은 것들을 이제 핀셋을 이용해가지고 열어보면 되거든. 선생님이 해줄 테니까. 이거는 끝에가 뾰족하잖아. 이거는 조직을 딱 잡을 때 쓰는 티슈 포셉이라고 하는 거고, 얘는 그냥 핀셋이야 얘네들. 이 중에 유진이가 더 편한 거를 잡으면 돼.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잡으면 좋아. 티슈 포셉으로 잡고 가위로 자르면 좋겠지. 간 어디부터 잘라볼까? 아니 이거 왜 이렇게 요 핀셋으로 끝을 잡으면 좋겠지. 그렇지. 그렇지. 됐어. 잘했어. 기름이 진짜 많다. 어우, 용감한데? 손으로 건방지. 기름이 뜨지, 그지? 간이 물에 뜨지? 아까 우리 수업할 때 봤지? 왼손을 얘를 이렇게 짚고 뜯으면 좋지. 이런 식으로. 그렇지. 오, 잘하네. 그렇지. 얘는 뭘까? 잘라봐봐. 그렇지. 제발 뭐가 좀 있게. 그게 위거든? 얘는 뭘 먹진 않았나 보다. 그지? 근데 이거는 이제 뭐예요? 걔는 아마 당일 거예요. 더 넣어서. 그렇지. 그렇지. 안으로 넣어서. 그렇지. 잘했어. 아, 장송 내용물은 사실 볼 게 별로 없지. 막을 찢어봐봐. 잘라봐도 되나요? 잘라봐도 되지. 손 조심. 그렇지. 그렇지. 잘하네. 손 조심. 아이고 됐어요. 안 잘려요? 피부가 질겨서 그래. 지가 아직 손에 힘이 없어서 그래. 상처 여부가 있나요? 상처 여부는 따로 없는 거 같아요. 기생충 여부는 어떻게 되나요? 그린란드 상어라고, 그린란드에서는 수명이 긴 그 상어는 기생충이 눈을 갉아먹고 있기도 해요. 건강 상태를 추정해보면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얘가 그동안 밥을 안 먹었어요. 그렇게 안 좋은 건 없는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질병 가능성은요? 대부분의 상어들은 질병을 거의 안 걸리거든요. 네. 얘도 질병은 잘 안 걸릴 것 같아요. 심장이 얘인가 봐요. 이거 심장 같지? 엄청 작다. 상어를 택한 이유는 뭐야? 제가 상어를 가장 좋아한 아, 너 상어를 제일 좋아해? 상어의 코가 왜 막혀 있을까? 이게 그거 이유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코로 약간- 숨을 안 쉬니까 코가 막혀 있지. 아, 코가 뚫려 있을 이유가 없잖아. 근데 이거 쭉 점들로 여기 미세한 점들을 감지해가지고 그 머릿속에 숨 먹이들 찾는 거지. 너무 자르기 힘들어. 뒤로는 머리뼈를 자르고 이런 거 자를 때는 톱이 있거든? 톱으로 자르는 거야. 오늘 상어 해부 해봤는데 상어 해부가 처음이에요? 네, 일단 해부부터 재미있을 줄 알았는데 재밌기도 했거든요. 생각보다 고난이 많았어요. 일단 제가 힘이 약해가지고 힘이 너무 많이 들어가야 되는 것 같아서 힘들기도 했고요. 칼로 하는 것도 메스를 만져본다는 게 좀 신기하기도 했고 처음으로 상어를 해부하니까 너무 이게 꿈만 같고 수의사의 꿈의 첫걸음인 것 같아요. 생각했던 거랑 어떻게 달라? 일단 생각했던 거는 처음에는 그 상어의 기관에서 개 다리가 나올 줄 알았거든요. 근데 금식한 상어여가지고 조금 실망했어요. 상어가 나선판 모양의 그 장을 가지고 있어서 정상적이게 잘 나온 것 같아요. 불가사리도 한번 해부해보고 싶고요. 그 다음에는 베스를 사서 해부하지 않을까.
감사합니다.